할 수 있는 권리는 그래서 이제 순이익이 보통 나오면 이 기업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런 거를 그냥 혼자 적는 걸 개별 재무제표라고 하고요. 이렇게 막 가족 같은 애들이 있으면 연결 재무제표라고 하는 이 연결이 이제 부모 같은 애들이 있다는 거고요. 보통 모기업 엄마죠? 엄마가 중요하니까 부기업이라고는 안 하고 엄마와 자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데 그러면 이제 이 순이익 중에 찢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스크림 가게의 사례는 아니고요. 그럼 아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개념이라 그렇고요. 근데 CF라는 애가 있어요. CF는 캐시플로우입니다. 이거는 보통 인컴 스테이트먼트라는 손익계산서라 IS고요. 재무제표는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이 자본이 어떻게 변했나를 측정하는 이 이익이랑 자본을 하는 뭐 옛날에는 이익잉여금 청구서라고 되어 있는데 뭐 자본 변동표 약간 이런 표가 하나 있고요. CF는 얘랑 다릅니다. 얘랑 다르기 때문에 왜 다르냐면 이거는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기랄까 가공된 거예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었죠. 아까 우리가 주식 투자가 뭐라고 했었죠? 캐시플로우에 대한 얘기죠. 이건 가짜 캐시플로우예요. 왜 가짜죠? 저런 감가상각 같은 돈이 발생을 안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는 만들어진 표예요. 예를 들면 이 매출이 1,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요새 다 신용카드를 긁었잖아요. 아니면 뭐 그래서 아직 돈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현금은 500만 원이 들어왔고 아직 500만 원은 못 받을 거죠. 이런 식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내 돈이 이만큼 늘었네가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기치지 말고 진짜 내 통장에 얼마 있는지 찍어봐야 되니까 캐시플로우를 적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이 보통 망한다는 말을 부도라는 말을 써요. 영어로는 디폴트라고 하는데 부도가 언제 발생하냐면 언제예요? 언제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줄 돈을 못 줬을 때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한테 돈을 주기로 했는데 못 주면 바로 부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랑 상관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존재하는 말이 흑자 부도 같은 말입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100만 원을 벌었다고 내 소중에 100만 원이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봐봐요. 아까 500만 원밖에 못 받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줄 돈을 못 줄 때가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가 진짜 중요해요. 현금이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남한테 줄 돈은 줘야 되니까요. 사실 CFO라는 직업이 그러니까 치프 파이낸스 오피서죠. 이 사람 하는 일이 사실 이거에 더 가까운 경우도 있어요. 약간 내가 쟤한테 받을 돈이 언제고 쟤한테 줄 돈이 언제니까 쟤한테 얼마 받으면 쟤한테 며칠 있다 쟤한테 줘서 이번 카드값은 막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얘란 얘기입니다. 자기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CF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CF는 이거와 관련된 거는 OCF라는 얘기를 써요. OCF는 영업 현금 흐름이고요. 오퍼레이팅 현금 흐름입니다. 오퍼레이팅을 하면서 발생하는 현금이고요.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이 손익계산서에 관련된 애가 되는 겁니다.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는 투자 현금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재무 현금 흐름이 있어요. 이 재무란 말은 사실 잘못된 말이고요. 이 재무란 말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헷갈릴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파이낸싱이고요. 재무는 파이낸스예요. 그건 아니고요. 이걸 우리가 더 쉽게 생각하려면 조달 현금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투자 현금 흐름은 인베스트먼트라 기업이 투자 활동을 한 거고요. 예를 들면
뭐지? 아이스크림 장비를 샀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는 영업이 아니잖아요. 아까 아이스크림 산 거는 여기 안 적혀 있잖아. 아이스크림 장비 산 거. 그게 여기 발생하는 거고요. 조달 현금 흐름이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은행에서 1억 빌려왔다. 은행에 1억 갚았다. 어떻게 차이가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보통 이거를 기초 현금 흐름, 기말 현금 흐름 이렇게 적는데 이번 기 시작할 때는 100만 원 그러니까 아까 5천만 원 있었는데 뭐 저렇게 100만 원에 들어와서 5,100만 원 생겼다 이렇게 적어서 지금 내가 현금이 얼마 있는지 체크하는 방식이 CF가 됩니다. 질문 있어요?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질문 안 해서 수업이 너무 빨리 줄까? 제가 좀 강의해 주시는 게 어때요? 질문. 네. 아까 OCF 3개 있다 그랬는데 아니 OCF가 OCF 포함해서 예, OCF 포함해서. 그게 CF다. 네, OCF, ICF, FCF라고 해나? FCF를 쓰기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프리캐시 플로우라는 말도 쓰고 약간 퓨처 캐시 플로우라는 말도 쓰고 F가 많이 쓰여서 이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금 흐름이 3개라는 거. 이거 자기 경제표 그리는 거 숙제로 나갈 거니까 똑바로 지금 질문을 해서 똑바로 알아서 적어볼게요. 질문 없어요? 이거 좀 지워줘. 다들 한번 그러면은 아까 그 밑에 그 코티에서만 쪼개가지고 그게 주주라고 했잖아요. 주죠? 네. 그럼 그 위에 뎁은 그러니까 위에 밑에 것만 쪼개가지고 주주들의 주주 권한인 거예요. 이것 좀 아니 지금 그게 주주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아까 거기서 너무 좀더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다 주주 겁니다. 왜냐면 매출하고 이런 걸 다 쪼개야 되는데요. 안 쪼개줘요. 쪼개서 안 보여줍니다. 매출을 쪼개서 보여주기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아까 모기업 자기업을 설명해 드릴게요. 저번에 준태 보니까 약간 그렇던데 이거는 대략의 수치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이 수치들 진짜라고 믿으면 안 돼요. 실제로는 아닌데 편집해서 나가면 너무 그래. 제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얘기한다고 말 아닐까요? 현대차가 현대모비스를 50% 갖고 있다고 합시다. 실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는 거죠? 얘가 자고요. 얘가 개별이고요. 얘를 연결로 쓰면 봐봐요. 예를 들면 이게 80조예요.
그리고 8조 4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에서 3조에서 1조인데 이거 자체가 50%잖아요. 그러면 이게 10조고 이게 1조고 이게 0.5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 4조를 3.5조는 현대차 거가 맞고 0.5조는 아니야 라고 적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가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만약에 현대모비스에서 20조를 여기서 사와서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60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합친 다음에 내부 연결을 빼주거든요. 그러면 이 50%가 있다고 얘를 몇 대 몇으로 나눠 가질 거냐라는 새로운 질문이 생기는데 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못 찢어요. 그래서 얘만 찢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업이익은 이익이라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영업이익도 못하는 부분이 뭔가 좀 계산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대충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일 못 찢는 건 매출입니다. 이거를 합칠 때 이렇게 못 합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은 이렇게 그냥 합산이 되는 거고요. 이익은 4조를 이렇게 3.5조랑 0.5조를 나눠서 넣는 겁니다. 이게 주주거냐고 하면 주주거가 다 맞는 거고요. 이거는 현대차 거라는 겁니다. 3.5가 주주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4조는 다 주주의 돈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나왔던 배당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보통 배당을 안 하면 이제 악덕 기업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익이 이만큼 나요. 근데 보통 이제 한국에선 자본주의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이 당기순이익이 남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당기순이익이 많이 났으니까 성과급 나눠갔잖아 약간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남는 돈이 아니에요. 이건 주주 돈인 겁니다. 아직 주주가 돈을 안 가져갔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이란 애가 이렇게 있죠. 매출을 발생시켜요.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기업은 고객한테 도움을 준 겁니다. 매출 원가를 발생시켜서 협력업체랑 직원들한테 월급을 줘요. 그 다음에 세금을 내서 그냥 이자를 먼저 내고요. 그래서 돈 빌려준 사람들한테 돈을 갚습니다. 이익을 줍니다. 그 다음에 세금을 내서 장사를 해주게 허락해준 국가에 돈을 내고요. 이 주주 돈으로 했는데 아직 주주가 안 가져갔잖아요. 이건 주주 거예요. 다 주주 겁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든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배당은 저 이익이 있잖아요. 얘는 배당 X, 얘는 배당 오면 이걸 마치 이걸 주주한테 주잖아요. 이거 원래 주주 거예요. 다. 이것도 주주 겁니다. 배당을 하냐 안 하냐는 내 돈을 기업한테 맡겨놓느냐 아니면 내 지갑으로 옮겨오냐의 차이밖에 없어요. 배당을 하나는 안 하나 기업한테 주주한테는 똑같은 겁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요. 이 돈을 이제 내 돈이 아니라고 느껴서 기업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냥 나 주고 보자, 약간 그러니까 받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예를 들면 워렌 버핏은 배당을 사랑하죠.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배당을 사랑하지는 않는데 배당을 사랑하지는 않고 워렌 버핏은 지식 소각을 사랑합니다. 이거 두 개는 사실 똑같은 거고요. 저게 어떻게 되냐면 기업 시가총액이 1조가 있어요. 근데 주식 수가 1억 준 거예요.
그러면 주식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이해되죠? 왜냐하면 이 두 개를 합친 거가 이거거든요. 근데 주식 소각이라고 하는 건 그냥 시장에 있는 주식을 사서 없앤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또 미친 기업 25%를 없앴다고 해요. 왜냐면 나는 지금 암산을 해야 되니까요. 이게 4분의 3이잖아요. 그럼 여기 3분의 4가 되니까 이런 거죠. 왜냐하면 주식을 소각했다고 뭔가 이 시가총액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바뀌는데 이걸 하면 세금을 안 내도 돼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이유는 배당을 하면 보통 배당세를 받는 거죠. 내가 돈을 받으면 배당을 받았으니까 배당세를 내야 되는데 이 주식 소각을 하면 배당 세금을 안 내거든요. 배당을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건 똑같아요. 왜냐하면 있는 돈을 주주한테 준 거랑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3.3만 원을 올린 게 배당이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배당을 하면 3,300원을 줬는데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세금이 15% 약간 이렇게 돼서 한국은 뭔가 그러면 이거에 85, 그러니까 85%만 들어오니까요. 그럼 배당을 하나 안 하나는 똑같은 얘기고요. 사실 배당을 할 때 기준이 돼야 되는 건 그 돈을 주주가 갖고 있느냐 아니면 기업이 갖고 있느냐 해서 누가 더 유리하냐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둘 중에 누가 더 돈을 잘 운용하냐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워렌 버핏은 배당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걸 배당이라고 치면 배당을 받습니다. 엄청.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회사한테. 왜냐면 내가 더 투자 잘하니까요. 나한테 줘. 내가 더. 그런 다음에 워렌 버핏은 배당을 안 합니다. 왜냐면 내가 더 잘하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알겠죠? 약간 이 배당에 대한 기준이 이거 자체가 이중적인 게 아니에요. 수익률이 좋은 사람한테 돈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워렌 버핏은